The insertion is to the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 그래서 이렇게 teres minor adducts and 보시면 laterally rotates the arm, 로테이션을 제일 많이 along 하는 with the other rotator 여기요. cuff muscles, teres minor. 근데 이제 침을 놓을 때 이쪽에다가 침을 놓기에는 되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 근육을 손가락으로 딱 집어 Stabilizes the shoulder joint. 팔을 It's 내리시고 innervated by the 겨드랑이에서 axillary 손을 짚고 nerve. 근육을 딱 잡으면 이 긴 줄기 하나 만져질 거예요. 줄기 만져지죠? 줄기가 잘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뭔가 길게 가는 게 하나 있죠? 네? 웃지 마시고 자기 겨드랑이를 만지면서도 간지러워하는 사람도 있네. 간지러우세요? 자기 겨드랑이 만져도? 김성학 쌤 그 자기 겨드랑이 만져도 간지러운가 본데? 요게 그 테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견갑골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잘 타서 내 밑에. 그래서 이 나중에 여기다 침을 놓으려면 어떻게 돼? 그 밴드를 찾아서 딱 잡고 침을 놓는 거예요. 그냥 대충 놓으시면 거기 그 테레스 메이지에다 때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아서 저 줄기를 찾아야 돼, 자기 손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감싸 잡고 침을 딱 놓으시면 장기를 찔릴 일도 없고, 근육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육을 이런 데도 팔도 바이체스를 이렇게 자기가 잡을 수 있죠. 딱 잡고서 침을 놓으시면 머슬 벨리는 침 놓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텐더는 잡을 수 없어도요. 바이체스 모든 머슬들의 벨리는 잡기가 되게 수월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잡고서 침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견정이라도 침을 놓게 돼요. 이거는 드로핑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이스터널 로테이션 렉 테스트처럼 똑같이 얘기했는데 저거는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고요. 그냥 검사법들이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거 드롭도 드롭 사인, 드로핑암, 뭐 드롭 사인 다 틀리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유지하는 거를 드롭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에서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음악의 에비던스 베이스 같지 않아요? was designed to detect an infraspinatus tear and was later examined as a test for irreparable fatty degeneration of the infraspinatus. The patient is seated with the examiner standing to the rear. The examiner grasps the patient's elbow with one hand and the wrist with the other. The examiner places the elbow in 90 degrees of flexion and the shoulder in 90 degrees of elevation in the scapular plane. The examiner passively externally rotates the shoulder to near end range. The examiner asks the patient to maintain this position as the patient's wrist is released. A positive test for infraspinatus tear is indicated by a lag that occurs with the inability of the patient to maintain their arm near full external rotation. 그래서 이 팔을 유지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리프트오프처럼 이렇게 앞에 그냥 와버려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드롭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 브라우 테스트 한번 볼까요? 헌 브라우 테스트가 두 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팔꿈치를 못 들어요, 자기가. 이걸 들어 올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헌 브라우 테스트 그렇고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거는 바깥쪽으로 돌리는 심주는 거. 그래서 저건 한 번에 아까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서브스카플레이스하고 테레스 마이너나 인프라스피네투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검사할 때 항상 전 검사를. 그러면 이제 벌사이티스를 봅시다. 이 벌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요새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마 선생님들이 점점 이게 높다 그래서 임핀지먼트 신드롬의 메인은 벌사다. 이 벌사만 잘 뚫어주게 되면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 봅시다. 우리가 견에다 침을 놓으면 견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사 뚫고 텐들에다 침 놓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밑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벌사는 뚫을 수 있는데 텐더는 침을 잘 안 놓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벌사를 쭉 길게 이렇게 뚫고서 많이 뚫고 지나가겠다. 왜냐하면 벌사가 이렇게 그 덩어리돼 있지만 이렇게 꾸불꾸불하거든요, 주머니가. 그래서 견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견 하나 놓고 옆으로 놓고 그래서 이 벌사를 내가 뚫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이 벌사를 줄여줄 때. 그 다음에 요 AC 조인트 바로 뒤에가 어디예요? 거골렬이죠. 여기 AC 조인트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AC 조인트죠. AC 조인트 바로 뒤에 면이 본인 AC 조인트 만져보세요. 그 바로 뒤에. 거골에서 바로 앞에가 AC 조인트예요. 이해가 되세요? AC 조인트에서 손가락을 딱 짚고서 몸쪽으로 이렇게 딱 돌리면 손가락 이 옆면이 딱 닿는 데가 AC 조인트거든요. 만져지죠? 그러면 이 거골에서 견우 쪽으로 이렇게 침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위로 많이 타고 나가면 서브아크로미언 벌사만 들 테고 좀 각이 크면 어떻게 돼요? 극상근건에도 침을 수 있겠죠. 만약에 거기서 수직으로 내놓으면 그 벌사도 뚫고 극상근건에 이거는 머슬 벨리에 가까운 쪽을 침을 넣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이 견우나 거골을 두 가지만 이 아나토미 베이스를 이해를 잘 하시면요. 어깨 아픈 통증의 80% 정도는 본인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그냥 거골 살짝, 견우 살짝 놓으면 델토이디오스에다 침 넣었죠? 트라페지우스에 침 넣었어. 근데 우리 진단명은 뭐예요? 서브아크로미언 벌사이티스거나 극상근건염이죠. 그럼 걔는 침을 안 맞았죠. 남들이 보면 놓은 거 똑같, 견우도 놓고 거골도 놓고 똑같이 놨지만 그러면 놓은 거냐고, 안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놨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견우나 거골을 진짜 잘 쓰는 법을 자기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H 조인트 보이죠, 여기? 그리고 벌사가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얘가 눌리겠죠. 극상근건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벌사를 이건 델토이드 쓰고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 견으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커가지고 슬라이딩 돼서 못 들어가고 딱 끼는 걸 충돌 증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돌 임피지먼트 신덤을 그림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게 작아서 요 밑으로 샥 빠져나가거든요. 이 밑으로 이렇게 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 벌사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침을 많이 놔도 이 벌사가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깨전은 이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건 뭐 어려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견전이라고 있어요. 견우하고 겨드랑이 엑실라하고 중간을 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은 저는 50견일 때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쓰라고 그러고요. 제가 여기 유침관 이렇게 그려놨죠. 침을 놓고 견우에다 부항을 붙이거나 거울에다 부항을 붙이면 벌사의 사이즈가 줄어들기가 더 쉽겠죠. 주사기로 물을 빼는 것처럼 음압을 걸어줘서 물이 더 많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임피지먼트 신드롬까지 하고 쉴 거예요.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밑에 아크로미엄 밑에 벌사하고 이게 충돌되는 거다. 근데 제일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건 뭐다? 물주머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크로미엄 밑에 이 물주머니가 딱 가서 끼는 거예요. 아까 벌사에서 보셨죠? 이거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뭐 이렇게 뼈가 후크타입, 이건 제가 왜 이냐, 환자들이 와서 뼈가 이렇게 자랐다는데 이렇게 삐죽하다는데 이거 수술해야 된다는데 양방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이 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임피지먼트 신드롬이 10대, 20대, 30대 때는 안 나타나요, 잘. 40대쯤 돼서 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40대 때 이게 자란 게 아닌데 이 뼈를 꼭 자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거칠거칠해지긴 한다. 근데 이 물주머니가 커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뼈를 안 잘랐으면 옛날 사람들이 다 팔을 못 썼겠느냐? 옛날에는 침 맞고도. 그래서 내가 이 물주머니를 줄여줄 거다. 쉽게 말하면 저게, 저는 이제 자동차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타이완은 이 사람은 요새 그 캐딜락에서 나온 큰 SUV 차 있죠. 네? 앉으면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처럼 멀리 앉게 되는 차. 그런 차 타보셨죠? SUV 차. 요거는 뭐 거의 그랜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스마트 자동차 알죠? 스마트. 옆에 누구 뚱뚱한 사람 타면 차가 찌그러 옆으로 쏠릴 것 같은 느낌. 그냥 옆에 딱 뚱뚱한 사람이 앉으면 기차 같은 거 타도 옆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건 이코노미, 이거는 비즈니스, 이거는 뭐 퍼스트 클래스, 이거 비즈니스. 그러면 이코노미 타는 사람일 때 이코노미를 편안하게 타려면 어떻게 돼요? 살이 안 쪄야 돼. 키가 그래도 좀 작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키가 작으면 이코노미 타도 비즈니스처럼 느껴져. 근데 키가 1m 90쯤 되면 다리가 닿잖아, 앞에. 그렇죠? 저는 다리가 앞에 닿는 게 소원이야, 무릎이. 그죠? 안 닿아.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이게 작게 태어났으면 원래 작게 물주머니가 있었는데 물주머니가 상대적으로 너무 커진 거니까 내가 물주머니를 줄여줘서 결국은 안 닿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안 닿게 해드리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고요. 치료를 2주일만 거골하고 견우를 침만 제대로 한 4개에서 6개씩만 제대로 잘 놓잖아요. 그리고 유침관을 하면 2주일 내로 팔던데 지장이 거의 없어져요.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겠다고 자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만큼 간단하게 한 달 전이나 2달 전만큼 돌아가게. 보통 환자들이 2달에서 석 달쯤 지났을 때 사진 찍어보고 수술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대부분 환자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밤에 특히 많이 아파요. 왜? 밤에 물주머니가 더 많이 붓거든요. 대사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붓는 건 언제 더 많이 보여? 다 알잖아요. 라면 먹고 자면 붓죠. 낮에도 자면 보여. 밤이라서 붓는 게 아니고요. 그 대사량이 떨어져서 붓는 거기 때문에 물주머니가 더 많이 언제 붓겠어요? 밤에 덥겠죠. 그래서 밤에 더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렇게 물건 집으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를 돌려서 짚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50견일 때도 비슷하거든요. 뒤에 버튼하거나 지퍼하거나 팔 돌릴 때 아파요. 그래서 니어 테스트라고 어깨를 잡고요. 한 손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하지 않고요. 보통은 내려서 해요. 보통은 이 방법 다 많이 씁니다. 어깨를 잡고요. 안 잡으면 어깨가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팔을 들어 올리려고, 내가 들으려 할 때 어깨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 내가 제대로 어깨를 고정시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클라비클을 딱 잡고 팔을 딱 들어주면 유지가 되는데, 안 그러면 뒤로 이렇게 몸이 제대로 검사가 안 돼요. 이건 허킨 테스트 한 거고요. 그래서 허킨 테스트 봅시다. 이렇게 90도, 아까 동영상 그림 봤잖아요. 90도에서 로테이션 이렇게 시켜주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휴메러스가 본인 손 이렇게 두께보세요. 그럼 어깨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안 올라가나요? 팔을 이렇게 누르면 어깨가 여기 이렇게 닿는 느낌 없어요? 아크로미언에? 네,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아크로미언에 휴메러스가 닿으면서 그 간격을 쭉 펴주는 거예요. 그걸 허킨 테스트, 허킨 테스트, 케네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허킨 테스트하고 니어 테스트는 에비어스 베이스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 클라비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공간이 확 넓어지게끔. 모양새는 좋죠, 그렇죠? 여기 그러면 환자분한테 수영복도 앞으로 입으면 여기 탁 이렇게 굉장히 크게 째거든요.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들 하세요. 그러면 10분 가셨다가 40분에 다시 합시다. (40세) 이상한테 맞고요.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텐더나이티스 해열된 사람은
예, 강의합시다. 어깨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깨는 한 번 들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깨를 강의를 하실 줄 아는 분들 많지 않다. 그래서 LA 왔을 때도 저걸 어깨 강의를 해서 어깨를 강의를 한 2번 해줬거든요. LA에서 어깨 보수 교육을 하신 분이 없대요. 어깨가 상대적으로 그 책도 많이 안 나와 있고 뭐 찾아보면 꽤 있겠지만 허리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들은 얘기들이 많을 텐데 어깨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어깨로 오늘 리뷰를 좀 많이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목을 할 건데 어깨 또 리뷰를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다 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들어볼 거예요. 환자들이 와서 회전근개 파열인데 침 맞으면 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열이 단열이 아니라 파열이에요. 파열이라는 건 일부 뜯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지가 뜯어진다고 바지를 버리진 않죠. 요새는 다 버린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바지 옛날에 짜집기라는 거 해보시는 거 짜집기 아시죠? 비싼 잠바 샀는데 터졌어. 그러면 짜집기 하죠. 뭐 돼가지고. 예? 다 찢어지는 게 아니고 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파열되는 거예요. 일부 뜯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단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뜯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 끊어진 경우는 수술해야겠지만 이렇게 똑 끊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딱 끊어지는 칼로 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파열되거든요. 일부 파열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MRI 찍으면 염증이 막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200년 전에까지는 어깨가 끊어지거나 디스크가 터지거나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디스크 걸린 사람은 평생 누워있고 어깨 태어된 사람들은 평생 팔 안 쓰고 살았을까요? 침 안 나서도요 자연적으로 대부분 그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자연치유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침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잘 도와주게끔 하려고 공부를 더 하는 거고요. 이해를 잘하면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이해를 잘 못하면 잘 많이 못 도와주는 거죠. 그 차이인 거지. 대부분은 서전들의 관점에서 보면 수술 안 하면 못 살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거칠거칠해져서 이게 끊어지게 되면 여기다가 이게 핀을 봐서 당겨요. 이렇게 줄을 당겨가지고 박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 어깨 가동 범위가 확 줄어들고 그 퇴행성 변화가 많이 생기셔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당겨서 붙이게 하는데 오히려 어깨의 움직임이 더 나빠져요. 대부분의 경우는 침 맞은 사람보다는. 그래서 저는 어깨 파열된 사람은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파열된 사람 중에서 수술을 하러 끝내 간 사람은 없었어요. 제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파열됐다라고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저도 처음부터 파열된 사람들을 막 보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50견 보고 뭐 임피지먼트 신드롬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유명해지면 어디서 MRI 들고서 수술하는데 꼭 수술해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럼 한 2주간 우선 해봅시다. 뭐 수술 날짜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호전되면 수술 안 하고 신드 케이스는 주로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거지. 처음부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면서 나서준다는 확신도 없는데 일단 치료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들어간 테스트라고는 팔을 저번에 동영상 보여드렸었죠. 이 사람 팔 어깨 올라가 있죠. 제가 델토이디오스라고 그 긴장이 돼서 올라가 있다고 했는데 팔을 천천히 내려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뚝 떨어지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환자가 왔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어디가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파열되어 있는 사람은 극상근건 건염하고 거의 동일하게 치료를 해요. 대신 파열된 사람은 암슬링이라고 이렇게 팔을 끼고 다니는 이렇게 팔걸이를 하고 다니라 그래요. 한동안 침 맞을 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팔 무게 때문에 저 뜯어지는 게 점점 더 뜯어지겠죠. 그래서 뜯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환자로 하여금 꼭 그 팔걸이를 당분간 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왜 이쪽 넘어갔어. 50견 봅시다. 50견은 진짜 많이 들어봤죠. 어깨 아픈 사람의 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서 50견이라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50견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50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50견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충돌 증후군이나 극상근건 건염이에요. 그래서 50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액티브하고 패시브 RM이 다 줄어들어 있을 때 그때를 50견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조인트 캡슐이 유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노비얼 멤브레인이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텐더나이티스 같이 겸해져 있는 거고요. 여자들한테도 많고요.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당뇨 환자들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주머니가 이렇게 커져 있었는데 쪼그라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쪼그라드는 그 휴메러스하고 이 글래노이드 포스하고 좁아져요. 간격이. 이게 넓어야지만 움직임이 큰데 좁아 딱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주머니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침을 놓을 때 소장경의 견적, 이 겨드랑이 밑에서 침 놓을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위에보다. 이 위에서 침 놓는 경우보다는 이 밑에서 침 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이 물주머니가 줄어드는 거고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격이 좁아져서 이게 다 붙어버렸죠. 이 밑에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50견이라 해서 저 병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50견 동영상 잠깐 한번 보면요. 조인트 캡슐이 염증이 생기면서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고요.
굳어 들어가는 시기가 있고요. 굳어 들어가는 시기가 있고요. 풀리는 시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씩 해서 18개월까지 3단계로 나눠서 18개월에서 24단계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보통 석 달쯤 돼서 치료받으러 와요. 버티기고 버티기다가 석 달쯤 되면요. 그때가 아프면서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프면서 팔이 제대로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이 아픈 거는 점점 줄어들면서 가동 범위는 점점 더 뻣뻣해져요. 그러다가 가동 범위가 떨어졌다가 가동 범위가 점점 풀리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자가 3개월쯤 오시면 가동 범위는 거의 이제 80, 90% 정도 줄어든 상태. 그러니까 다 줄어든 걸 100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팔이 머리까지는 올라가지만 뒤로는 브레저근까지는커녕 허리띠 위로 팔이 잘 안 올라갈 때쯤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환자를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뒤로 팔 한번 돌려보세요. 어플렉시 스크래치. 그러면 어플렉시 스크래치는 우리 반대쪽 날개뼈에 가죠. 손이. 여기까지 절대로 못 가요. 허리띠 근처에서 얼쩡거리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하나 해도 반대로는 좀 더 올라가기는 해요. 반대로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환자로 하여금 이렇게 팔을 돌리라 그래.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픈 쪽이 로테이션이 다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덜 돌아가는. 그래서 양쪽을 꼭 같이 검사를 하셔야 돼. 애플레이스 테스트든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이 관절강이 좁아지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한순간에 좋아진다? 그렇지 않아요. 어깨 통증이 있으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게 병이고요. 40세 이상한테 많고요. 간혹 가다가 여자가 더 많은데 간혹 가다가 30대 후반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자체는요. 원래 그 자체로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로테스커프 텐더나이티스나 바이세스 텐더나이티스, 그다음에 밴드 신드롬이나 이렇게 어깨 아픈 통증, 그다음에 당뇨나 스테로이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오는데요. 또 중풍 걸린 다음에도 오고요.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어깨가 아파. 근데 그 어깨 아픈 게 치료가 잘 안 돼. 그럼 2차적으로 오십견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십견은 퍼스트 디지즈가 아니라 세컨더리 디지즈라고 얘기를 해요. 오십견 자체로 병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충돌 증후군이 있어? 아니면 극상근관염이 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되냐면 당신 이거 치료 열심히 잘 안 하시면 당신은 40이 넘었으니까 오십견으로 갈 가망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특히 당신은 당뇨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안 받으시면 오십견으로 갈 가망성이 더 높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어깨가 아팠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어깨가 언제부터 아팠냐 그러면 한 3개월 됐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잘 찾아보면 1년쯤 되셨을 거예요. 처음에 조금 아팠던 건 본인이 아파서 막 불편할 정도가 그래서 오십견 환자들 제일 문제는 뭐예요? 잠을 깬다는 거예요. 충돌 증후군 환자들은요 기껏해야 한 번 깨거나 안 깨요. 오십견 환자는요 밤에 3번 이상 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밤에 몇 번 깨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밤에 서너 번 깨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해줘야 될 건 뭘까요?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거예요. 팔이 가동 범위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환자들이 와서 그래 어디 가서 한의원 갔더니 어깨가 갑자기 툭 들렸다는데 그건 다 충돌 증후군 환자들. 아까 끼어서 팔을 못 들다가 낀 게 줄어들면 쑥 들어질 수 있겠죠. 물증후가 줄어들었으니까. 오십견은 그렇게 오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 퇴행성 변화성에서 이게 말라붙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데도 3개월 이상은 걸리신다고 보셔야 돼요. 병이 만들어지는데 3개월 걸렸는데 좋아지는데 3일 만에 나아지면 이상하죠. 병이 만들어진 만큼 고전되는데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액티브 전부 다 줄어드는 거를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아셔야 돼요. Frozen shoulder, also known as adhesive capsulitis, is a common condition characterized by pain and limited motions of the shoulder joint. Symptoms usually begin gradually, worsen with time, and then resolve on their own, typically within a couple of years. The shoulder joint is enclosed in a layer of connective tissue, called the shoulder capsule. In frozen shoulder, this capsule is inflamed, thickens, and becomes tight. 캡슐이 엄청 This 이렇게 makes shoulder 딱딱해지는 거예요. movements difficult and painful. Frozen shoulder develops in 3 stages. The freezing stage is characterized by increasing shoulder pain. The pain is usually felt over the outer shoulder area and sometimes on the upper arm. The frozen stage is marked by progressive loss of shoulder movement, while painful symptoms may actually improve. In the thawing stage, shoulder motion slowly improve. Patients regain. 저는 보통 프리징이라고 안 부르고 보통 페인풀 시기라고 하고 프로즌 시기라고 하고 소운 시기라고 보통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처음에 아픈 게 제일 큰 문제. 팔 못 움직이는 환자들이 팔 못 움직이는데 참을 수 있는데 밤에 아파서 잠만 안 자는 데만 지장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어들어가고 풀려지고 완전히 완해되는 그런 시기를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애플리 스크래치 테스트. 아까 그분하고는 날개 쭉지가 이 사람은 살이 많아서 훨씬 더 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애플리 스크래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환자를 이렇게 다 베끼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복 단추가 있는 환자복을 거꾸로 입으라고 보통 주고요. 그다음에 침 넣을 때도 항상 그렇게 해서 침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옛날에 누구 말에는 여자들 한복 치마 그게 침 넣기는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복 치마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묶고 어깨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을 놓을 때는 한복 치마
있게끔 그렇게들 주로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그 진통제도 쓰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양방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그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보이드 어그레시브 모빌라이제이션 어보이드 하라고 돼 있죠. 간단하게 어디 가면 팔을 막 꺾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거 모빌라이제이션 하기는 해요, 저도. 근데 충돌 증후군 환자들 그 물주머니 이제 끼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저렇게 팔을 막 움직이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팔이 한순간에 팔이 쑥 들어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을 잘못해서 자기가 진단을 잘못해서 오십견이 아닌 환자를 그 모빌라이제이션 했는데 그 환자들은 찢어질 것도 없거든요. 팔을 내가 강제로 움직인다 해서. 왜냐면 물주머니가 껴 있는 거니까. 그럼 팔이 확 들어져. 그러면 야 오십견인데 팔이 이렇게 잘 들어졌구나. 그래서 진짜 오십견 환자가 와서 팔을 강제로 막 제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찢어질 게 있죠. 조인트 캡슐이 쪼그라들어 있고 딱딱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충돌 증후군은 물주머니가 부어 있는 거죠. 그거는 막 움직임들 물주머니가 기껏해야 터지거나 찌그러들거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걔는 줄어들어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오십견 환자는 강제로 하다 보면 그게 찢어지게 되면 찢어진 건 인플라메이션을 더 만들겠죠, 당연히. 찢어진 건 무조건 인플라메이션을 만드니까. 그래서 오십견 환자 중에서 물리치료실 가가지고 팔 꺾는 거 잘못했다가 엄청 아파져서 진짜 다시는 그런 데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특별한 방법을 쓰셔야 되죠. 모빌라이제이션. 그래서 팔 막 움직여주거나 그다음에 환자들 어깨 안 올라가는 사람이 후계다 침놓고 팔 드는 거 이런 어디가 막 하거든요. 팔 환자보러 들라 그러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팔 환자가 들다가 안 들어주면 욕심이 나서 의사가 막 들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팔이 찢어도 잘 모르거든요. 다음 날 거의 난리 치면서 와요. 못 움직여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거나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하죠. 침 놓을 때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보면 견정혈이죠. 오십견에는 견정혈이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소장경의 견정. 왜? 일로 물주머니 여기 기름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인트 캡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침을 어디다 놔야 돼요? 조인트 캡슐에 놔야 돼요. 극상근건에 문제가 있으면 극상근건에 놓고. 제가 뭐라 했어요? 엄너만한 티슈에다가 침을 놔서 엄너만 티슈가 노말로 돌아가게 하는 게 첫 번째다. 걔가 엄너만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십견은 조인트 캡슐, 관절낭이 문제인 거기 때문에 관절낭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